네,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나오셨는데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고은희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동 기자의 리포트도 보고 허승아 앵커의 설명도 좀 들어봤는데요. 재판부의 그 판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해직자 조합원을 가입을 허용하도록 정교조 규약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규약보다 상위 법령이 교원노조법이거든요. 교원노조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교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정명령을 조치를 내린 거예요. 예. 법의 노조다라고 네.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이제 전교조에서 무효 소송을 했고 1심 과정 중에 이 아까 말한 교원노조법을 이제 위헌을 다퉜거든요. 예.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다. 그러니까 즉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고법 판결도 이제 항소심인데 예.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헌재 결정에서도 이 부분은 합헌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해직자가 있는 해직자 조합원이 있는 교원 노조 정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의 노조다라고 네. 이렇게 통보를 해서 판결 선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은 보면은 그래도 정교조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네. 아직까지는 유예가 좀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판결로 다시 효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그렇죠.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잃게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이 유예가 돼 있는 겁니다. 법의 노조인 상태로 1심, 2심 다 패소했고 물론 이제 상고한다고 하니까 네. 3심까지 다 다퉈보겠습니다만 이 법리적으로는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승소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이미 헌재에서도 합헌으로 이제 교원노조법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정교조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고 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쪽에서는 교원 노조 가입이 조금은 여유로워요. 네. 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 학생들까지도요? 네. 그리고 네. 해직 교사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노조가 스스로 조합원의 어떤 자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교사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이제 법리적으로 적용을 하는 나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교조는 9명의 해직 교사도 우리가 조합원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이 좀 연대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럼 법의 노조가 돼서 법적으로는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재밌는 기사가 강원도의 교육감인 민병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법의 노조로 노조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네. 교원 단체로 인정하겠다. 또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17개 광역 교육감 중에 14분이 이제 진보 교육감인데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법적 지위는 이제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지역 교육감들, 교육청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교육부가 안 그래도 지금 후속 조치를 좀 취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취해질 텐데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그 진보 교육감들하고 굉장히 네. 마찰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죠. 예. 이런 차입금이라든가 전임자 복귀 이런 문제들로 진통이 있었는데 우선 정교조가 이야기하는 시대정신 국제 기준이라는 해서 이제 북유럽이라든가 서구 쪽에서는 그 노조 가입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데 네. 법은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네. 법이 왜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의 문화라든가 또 어떤 국민 의식이라든가 발전 정도에 따라서 법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예. 왜 서구는 하는데 우리만 안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또 우선 상위법에 지금 정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정교조 규약이고 네. 상위법은 교원노조법에 말하자면 해직 교사, 현직 교사만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네네. 법에 따라야죠. 지금까지 그 법에 따르겠다고 해서 1심, 2심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또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고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는 게 맞고 네. 또 하나는 5만 명의 정교조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단 9명 때문에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돼갖고 받는 불이익과 네. 9명을 말하자면 지키기 위해서 받는 이익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네.
뭐 그 9명도 전직 교사였고 그분들이 노조 투쟁을 하다가 노조 운동을 하다가 뭐 피해를 당한 건 맞지만 네. 이 활동 자체 어떤 조직의 활동이라는 건 의리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네. 우리가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우리 노조 투쟁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노조원이 아니라도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을 예, 예. 해준다든가 또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알선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네. 법은 지키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더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예. 누가 보더라도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금 교수님 말씀에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요. 네. 9명의 해직 교사는 왜 교사 자격을 상실했는가? 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 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예. 해직 교사가 된 분도 있고요. 네. 또는 교육감 선거 때 불법 모금을 한 사실 때문에 이제 교사 자격이 또 상실된 분도 있고요. 다양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체로 정교조의 간부 출신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걸 지도부가 네. 9명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전체 이 정교조 조합원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68% 정도가 이 조합원 9명을 내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명 때문에 이 수만 명의 교원들이 법의 노조가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예. 게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뭐 노조 자체가 의결을 해버렸으니 이것도 이 내부에서도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봐야겠죠.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쫓아내는 게 좋느냐 그냥 두는 게 좋느냐 투표 오면 그건 당연히 네, 예, 네. 당연히 지켜주자. 그냥 우리가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하게 노조의 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또 이렇게 조직의 논리라는 게 연대하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합당하고 국민적인 어떤 그 신뢰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소원은 경우에 따라서 네. 희생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조도 보니까, 그러니까 정교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최고로 올라왔을 때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지만 최고로 올랐을 때는 한 9만 4천 명까지 조합원 수가 좀 맞아요. 늘었다가 지금은 한 5만 3천 명까지 좀 빠진 정도잖아요. 여러 가지 전교조의 활동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교조가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있지만 사실은 민노총이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노총을 끄는 양두마차가 언론 노조하고 이게 전교조입니다. 네. 그리고 몸체가 금속노조를 비롯해서 대기업 노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교조의 방향성이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다시피 해요. 네. 또 더 재밌는 거는 이 전교조가 지금 교육감 선거의 사실 주체입니다. 예.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이 전교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교육 자치를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감이 계속 갈등을 빚는 거 이면에는 정교조의 노선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타협적인 노선들이 왜 이렇게 계속되느냐, 결국은 전교조의 문화와 이런 게 관련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9명 때문에 5만이 조합원이 날아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비타협적이고 아주 그 조합원하고도 유리돼 있고 의사결정 네. 구조가 그다음에 정치화돼 있고 비타협적이고 이런 문화들이 지금 계속 존속하고 있고요. 이게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노총도 보면은 사실 단위 사업장 가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조위원장이 갈등 관계를 계속 부추겨서 해결을 막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장은 폐쇄가 돼서 다 실업자가 되더라도 노조위원장은 상급 노조의 간부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그 월급 이상으로 파업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본인은 더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분들이 9명이에요. 네. 이분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 패권적인 조합의 구조가 결국은 전교조 자체를 법의 노조로 내본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쨌든 전교조 입장에서는 상고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을 기준으로 잣대로 지금 1심이고 2심이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좀 상고했을 때 결과도 좀 어떻게 좀 될까 좀 일단은 싶은 생각이 정교조 들어요. 측에서는 해당 결과에 불복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낼 거예요. 네. 이 정교조 특유의 뭐 자주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침해하는 법률이라는 주장을 계속 할 거고 사실은 상고를 해야만 본인들의 단체 협약 효력이 무효가 된다거나 이런 거를 다투는 데 있어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정교조 패소 판결로 남으로써 후속 조치가 굉장히 앞으로 그거로 인한 갈등이 예고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정교조가 했던
단체 협약 같은 게 무효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전교조에서는 그거의 효력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관리자인 학교의 교장과 교사와 학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도 혹시라도 교육에 대한 침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교조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5만 3천 명 정도 회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조합비를 원천 징수로 받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판결에 의하면은 이거 부분이 날아가다 보니까는 그렇죠. 어떻게든 상고를 계속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도 지금 이 상당 부분이 이제 이 8분이 전교조 출신이고 네네. 진보 성향인 분이 17분 중에 13분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어떠한 이행 명령을 해도 지키지 않을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툼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계속해서 다툼이 좀 이어지겠군요. 지금 보면은 전교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좀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